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하루 행복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오늘 행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새로운 책을 쓰기 위해서 또 요즘 굉장히 책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책이냐면 뇌과학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뇌와 심리, 뇌과학에 대해서 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쁜데요. 그래도 바쁜 와중에 짬짬이 이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산답니다. 그게 아마 제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영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로토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목은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습관에 대해서, 우리를 좀 더 젊고 건강하게 나이 들게 하는 습관 중에서요, 오늘은 일광욕, 그 다음에 세로토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하루 15분 일광욕으로 세로토닌 샤워하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요, 자신이 평생 살던 도시 케니스베르크를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한 3시 30분이 되면 그 같은 장소를 항상 산책을 했다고 하죠. 그 똑같은 장소를 항상 산책을 하니까 사람들이 칸트가 지나가는 걸 보고서 시계를 맞췄다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우울증에 시달렸던 베토벤도 비가 오는 날이나 눈이 오는 날이나 항상 이 큰 성곽의 공원을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책을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그래서 매일 항상 아이디어를 위해서 산책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칸트는 아니지만 저도 항상 똑같은 습관이 있거든요. 뭐냐면 점심 식사하고 나서 같은 동료들하고 이렇게 잠깐 이 주변을 산책을 하는 게 제 습관입니다. 한 15분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주로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거든요. 햇빛을 보면서 산책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사무실에 좀 앉아 있다가 잠깐 점심 먹고 그때 이렇게 점심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 햇빛도 쬐고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항상 빠지지 않고 하는 저의 일과 중에 항상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햇빛 쬐고 서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동료들하고 얘기도 하고 웃고 떠들고 그런 시간이 굉장히 저한테 힐링 타임입니다. 힐링 타임. 근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광욕을 하면 좋은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햇빛을 쬐면 비타민 D 합성을 통해서 우리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그 다음에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쬐게 되면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알려진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점심시간에 항상 돌는데요. 이 세로토닌은 이 아미노산 트립토판에서 생성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게 대부분 95%가 장세포에서 생성이 되고요. 2% 정도만 뇌에 존재를 하는데 이 2%가 신경 전달 물질로서 중요하게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역할은요, 우리가 각성이나 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발적인 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먹고 마시는 섭식, 그 다음에 공격적 행동, 그 다음에 학습, 기억 능력, 성행동, 그 다음에 중추성 혈압 조절 등 이 모든 생리기관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뇌에 있는 송가체에 이 고농도로 이 세로토닌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일부는 이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멜라토닌 아시죠? 우리 밤에 수면을 유도하는 수면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은요, 여러분들 햇빛을 받아야지만, 햇빛이 민감하기 때문에 햇빛을 받아야지만 분비가 원활해진다고 합니다. 주로 아침 새벽부터 낮 시간까지, 아니 저녁까지 분비되는데요. 주로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 주로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세로토닌이. 그리고 이 멜라토닌, 우리가 수면을 유도하는 이 멜라토닌은 주로 밤 시간에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저녁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분비가 되기 시작해서 이제 새벽이 되면 분비가 줄어드는데, 이 멜라토닌도 역시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멜라토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전에 세로토닌 분비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세로토닌은 햇빛을 잘 쬐면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심시간에 잠깐 일광욕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햇빛이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햇빛이 주는 세로토닌을 받기 위한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점심 때 저는 세로토닌을 공짜로 받으러 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로토닌 부족하면 우울한 거 아시죠? 세로토닌 부족하면요, 우울해지고 심지어 불안해지고, 또 이게 세로토닌 부족하면 식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분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햇빛과 질 좋은 수면, 이 두 가지가 이 세로토닌 분비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거든요. 햇빛과 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조량과 우울증가나 아니면 자살하고는 상관관계가 많이 이미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일조량이 풍부한 지중해 주변 국가죠. 지중해 주변 이태리. 제가 딱 생각나는 데가 이태리인데요. 진짜 이태리를 갔었는데 이태리 사람들은 햇빛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막 습도가 높으면서 끈끈해서 더운 거잖아요. 근데 이태리는 햇빛이 굉장히 따가워요. 되게 건조한데 햇빛이 굉장히 따갑다고 할까? 굉장히 일사강선이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이 햇빛이 일조량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국민들이 되게 낙천적이고 되게 행복감이 높고 우울증도 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딱 이태리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태리 사람들. 아니면 그리스나. 그리고요, 반면에 일조량이 낮은 이 알래스카나 이런 데 에스키모인들은 우울증이 높다고 합니다. 또요, 여러분들 장마철 있잖아요. 우리가 장마철 되면 좀 기분 꿀꿀하잖아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장마철 햇빛이 잘 안 나고 막 습도는 높고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기분이 좀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미국의 미네소타에서는 장마가 계속 도는 동안에 이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조량하고도 연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는 햇빛이 광선이 뜨겁고 충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요. 이제 일조량이 적어지기 시작하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서 이 계절성 우울증이 흔하게 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조량이 많을수록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낮다는 보고가 이미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적어지면 이 세로토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여성들은 감정이 기복이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여성 호르몬하고도 연관 관계가 있고요. 또 이 세로토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생리 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산 전후, 그 다음에 폐경 전후, 이때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일정하지 않고 이 기복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몬도 기복이 크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따라서 나의 감정 상태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이때. 그래서 여자들이 생리 전에 예민해지고요. 막 화도 내고 또 극도로 예민해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짜증도 많이 내고 뭐 화도 많이 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는 내가 이런 감정이 조금 기분이 다운됐다 이러면 혹시 내가 내 몸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아니면 내가 세로토닌 분비가 좀 떨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때일수록 기분이 우울하고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바깥에 나가서 햇빛도 쬐고 이 세로토닌 분비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로토닌 분비가 많을수록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 완화나 긴장감 완화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도 높이고요. 기억력도 높이고 그리고 성적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충분한 햇빛을 쬐면 밤에 이 수면 유도 호르몬이 멜라토닌 분비도 많아지기 때문에 잠도 더 푹 잘 수 있죠. 숙면을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잘 자게 되면 또 밤에 우리가 10시부터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가 젊음을 유지시키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낮에 햇빛을 쬐고 열심히 노는 아이들이 밤에 잠도 잘 자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서 잘 자라고요. 또 어른들도, 성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성인들도 낮에 햇빛을 쬐면서 많이 활동을 하면은 밤에 잠도 잘 자면서 한층 여러분들이 몸이 재생할 수 있는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겠죠. 또 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주는 이 성장 호르몬과 함께 젊음을 가꿔주는 이 DHEA라는 이 항산화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죠. DHEA하고 이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도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로토닌 분비를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분비가 될 수 있을까를 조금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세로토닌의 원료가 트립토판이거든요. 트립토판. 이 트립토판은 체내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음식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물은 어떤 걸까요? 자, 트립토판 많은 음식,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요. 단백질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고기나 닭고기, 생선, 우유, 콩, 달걀, 두유, 요구르트, 치즈, 나토, 그다음 호박, 해바라기씨, 아몬드, 바나나, 참깨 이런 것들, 이런 음식에 이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이 세로토닌으로 전환이 되려면 비타민 B6가 필요한데, 이 비타민 B6도 뭐 어떤 특별한 음식인 게 아니라 역시 단백질이 많은 식품들이 있죠.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뭐 붉은 살 생선이라든지 육류, 두유 같은 것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통해서 이 세로토닌이 음식을 통해서 이 흡수된 세로토닌이 뇌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탄수화물을 굉장히 극도로 줄이거나 극도로 우리가 먹는 것을 경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또 너무 지나치게 탄수화물을 제한하면 이 세로토닌의 결핍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은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먹는 거 말고도요, 일상에서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낮에 충분한 햇빛을 쬐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햇빛에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자체가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햇빛이 있어야지만 충분히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새벽부터 어두워지기까지 주로 낮 시간 동안 많이 분비된다고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 장이나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심 식사하고 나서 몸도 나른해지고 이게 좀 소화도 되려고 하면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 식사하시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햇빛도 쬐면서 잠시 걷고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고 그 다음에 하늘도 한번 보고 이런 게 어떨까 싶네요. 제가 해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7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뭐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무슨 영양제를 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막 육류 섭취가 엄청 많이 먹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혈중 비타민 D 합성, 그러니까 비타민 D의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제가 비타민 D 영양제를 먹는 것도 아니고, 딱 육류 섭취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비타민 D 레벨이 높은 건 왜일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점심시간에 햇빛을 쬐면서 이 일광욕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비타민 D 합성을 위해서 뭐 골다공증도 예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골다공증도 조금 걱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세로토닌 분비를 높이기 위해서 질 좋은 숙면,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낮에 햇빛을 충분히 쬐면 이 밤에 이제 낮에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고 결국 이 세로토닌 분비가 멜라토닌으로 변하면서 우리 밤에 수면 유도 물질인 이 멜라토닌이 충분히 나오게 되면 우리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겠죠. 그리고요, 이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햇빛도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바나나나 잠자기 전에 잠이 안 오면 바나나나 아니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서 드시면 이 멜라토닌이 잘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멜라토닌에도 어떤 역할이 있냐면 항산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라는 얘기는 우리 몸의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자는 것도 결국은 내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 잘 자기 위해서는 또 낮에 활동량을 좀 늘리시는 것이 밤에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낮에 활발하게 좀 몸을 많이 움직이고 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걷는 것보다 조금 보폭을 넓게 해서 조금 빨리 걸어주면 우리가 몸에 훨씬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낮에 심호흡을 하고 폐에다 가득 신선한 공기를 많이 넣고 여러분들 한번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말에는 거의 집에 안 있고요. 항상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골프도 치고, 아니면 산책도 하고, 등산도 하고, 아니면 어찌됐든, 아니면 쇼핑을 하든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제 집 앞에 한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 앞에 한강이 있어서 지금 한여름에 더울 때는 이제 조금 나가는 걸 자제를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9월 날씨가 굉장히 햇빛 양도 적당하고 공기도 선선해져서 밖에 나돌아다니기, 야외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만보 걷는 게 저희 목표였는데 만보를 걸어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5에서 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보까지는 사실 잘 못 걷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보까지는 못 걷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 주말에는 평일날은 잘 못 걷지만 주말은 나가서 자연 강산을 쬐면서 만보를 걸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걷다 보면 우리가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또 봄이면 꽃이 피는 것도 볼 수 있고 여름이면 녹음이 짙어지는 것도 느끼고 요즘에 가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무슨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가을 벌레, 가을 풀벌레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자장가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 환경이 변하는 거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잠을 잘 자는 것도 좋고 세로토닌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명상하시나요? 명상을 하면요. 일단 내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또 이완 호흡을 하면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머리도 맑아지고요. 우리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이렇게 릴렉스가 되면서 이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세로토닌 분비가 많아지면 성장 호르몬이나 DHEA나 멜라토닌 분비도 역시 많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명상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명상만으로도 생체 나이를 12년 정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야, 12년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무슨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피부과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생체 나이를 12년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하니까 명상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씹을 때 저도 가끔 바쁘면 이게 저작 활동을 충분히 안 하고 막 삼키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저작 활동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저작 활동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뇌 기능도 자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여러분들 30번을 정도 한번 천천히 속으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면서 한번 천천히 씹고 또 30분 동안 느긋하게 한번 식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장인들은 밥 먹는 것도 굉장히 빨리 먹죠. 자꾸 빨리 먹고 저도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제가 원래 밥 먹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얘기를 못하고 밥 먹는 속도를 맞추려고 막 먹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밥 먹는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 정말 빨라졌어요. 한 10분이면 먹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2, 30분씩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10분, 15분이면 밥을 충분히 먹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속도가 빨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속도가 빨라지면 저작 활동을 충분히 안 하고 그냥 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저도 요즘 가끔 위염도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도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씹는 습관을 하시면 이 턱의 움직임, 이 저작 활동이요, 우리 뒤에 신경을 자극하고 결국은 이것이 뇌도 자극하는 방법이 되고 또 뇌가 자극이 되면 세로토닌 분비도 증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로토닌 분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요,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턱을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6번째는요, 음악을 듣는 겁니다. 음악. 저는 음악 듣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운전할 때도 음악을 많이 듣고 옛날에 20대, 30대도 거의 TV를 안 보고 음악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을 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 전성기 때가 언제였던가. 내 전성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행복해, 내 마음을 행복해 할 수 있는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뇌파의 주파수가요, 보통 8에서 12Hz 범위에서 알파파 자극이 이 세로토닌 방출을 돕는다고 합니다. 약 10Hz 정도에 근접하면 가장 이게 세로토닌 방출을 돕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라든지 좋은 글이라든지 아니면 감미로운 음악 같은 걸, 이런 음악을 들으면 이게 우리 몸의 뇌나 아니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세로토닌 방출이 되면서 우리 마음을 한층 더 평안하게 하고 릴렉스 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시간을 내서 음악 들으면서 즐거웠던 추억, 행복했던 추억을 한 10분 정도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행복 호르몬인 이 세로토닌이 붕붕 아주 많이 뿡뿡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이상은 제가 세로토닌을 분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뭐였냐면 햇빛 쬐는 거 있었죠. 그 다음에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물, 우리 단백질 섭취하는 거, 그 다음에 햇빛 쬐는 거, 그 다음에 질 좋은 숙면, 그 다음에 야외 활동, 그 다음에 명상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음악 듣는 거, 그 다음에 음식 천천히 씹는 거 등등. 이런 것들 별로 어려운 방법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면서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한 10분, 15분만 노력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15분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행복감을 더 증진시킬 수 있고 또 잠도 잘 주무실 수 있고 더불어 내 몸과 마음을 10년 더 젊게 할 수 있는 습관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몸에 세로토닌도 나오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성장 호르몬도 나오죠. 그 다음에 항산화, 우리 몸을 젊게 하는 DHEA라는 호르몬도 나오죠. 그 다음에 멜라토닌도 나오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은요, 우리 시대가 점점 디지털화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감정이 메마른 디지털스러운 사람보다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각광받고 또 그런 사람들이 행복감도 더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행복감도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날로그적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매력이 넘치는 시대니까 여러분들 15분 일광욕으로 세로토닌이 내 몸에서 뿡뿡 뿜어 나오게 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은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였습니다. 저는 아날로그적 매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그리고 영스랩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